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규의 말이 끊겼다. 리어카를 일으키려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숨이 멎었다. 10년 전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여자. 김옥자였다. 과거.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자. 영등포구 번화가 한복판 5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 레스토랑. 화려한 환갑 잔치가 한창이었다. 주인공은 남규의 현재 아내 나화영. 60세. 건배. 화영 씨 환갑을 축하합니다. 와, 정말 60세라고 믿기지가 않네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화영은 붉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남규는 그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다. 여보, 우리 아들 민수 어디 갔어? 아, 민수 그 녀석 아까 서연이랑 같이 화장실 간다고 했어요. 민수, 남규의 외아들, 38세,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며느리 서연은 36세로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다. 남규는 늘 며느리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환갑 잔치가 끝나고 밤 11시, 남규는 지구십을 몰고 집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앞 유리창을 두드렸다. 오늘 잔치 잘 치렀어. 화영이도 좋아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운전하던 남규의 눈에 골목길 한쪽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낡은 리어카가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이었다. 어이구. 남규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우산을 챙기려다 말고 그냥 뛰어내렸다. 비를 맞으며 리어카 쪽으로 걸어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남규의 심장이 멎었다. 옥자? 김옥자. 63세. 남규의 전처였다. 10년 전 남규는 옥자를 불륜과 횡령 누명을 씌워 집에서 쫓아냈다. 재산 분할도 없이. 그때 옥자가 울며 애원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다. 옥자, 그게 정말 너야? 옥자는 남규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비켜요. 당신 같은 사람 볼 시간 없어요. 목이 쉰 목소리였다. 옥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가려 했다. 남규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남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당시 남규는 상가 건물 관리소를 운영했다. 격리로 일하던 화영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남규를 찾아왔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화영이 내민 서류. 옥자 명의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까지. 이게 무슨... 사장님, 빨리 조치하셔야 해요. 이러다 건물까지 날아갑니다. 그날 밤 남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집에 돌아와 옥자를 붙잡았다. 이년아, 이게 뭐야? 내 돈을 빼돌리고 남자까지 만나? 여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닥쳐.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당장 집에서 나가. 남규는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옥자 앞에 내던졌다. 도장 찍어. 당장. 여보, 제발. 민수라도 생각해요. 우리 아들. 그 아들 생각해서라도 너 같은 년은 못 둬. 도장 찍으라고. 결국 옥자는 울면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빈손으로. 남규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옥자와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옥자야. 사진 속 옥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때 옥자는 25이었고 남규는 27이었다. 내가 뭘 한 거야? 남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화영이 서 있었다.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남규는 화들짝 놀라 사진을 상자에 넣었다. 아, 응. 그냥 좀 답답해서. 화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규를 바라봤다.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셔야죠? 아, 그래. 알았어. 화영이 방문을 닫고 나갔다. 남규는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남규는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차를 몰고 어젯밤 옥자를 만났던 그 골목으로 향했다. 옥자, 어디 사는지 알아봐야겠어. 남규는 근처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아세요? 키가 작고. 아, 옥자 언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 저기 골목 안쪽 반지하에 사세요. 남규는 슈퍼 주인이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다. 좁은 골목 끝, 낡은 건물 반지하. 보증금 10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다. 여기가. 남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0년 전 옥자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35평이었다. 그 넓은 거실에서 민수가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남규는 차로 돌아와 핸들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후 남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법인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 작은 곳이었다. 큰 로펌에 가면 화영이 눈치챌까봐 일부러 골랐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남규를 맞았다. 저기,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그때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기나 강압에 의한 거였다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10년 전이면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나 강박이 입증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남규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있긴 한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시죠. 가져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남규는 변호사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 남규는 친구 최철수를 만났다. 철수는 남규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야, 남규야.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니 무슨 일이야? 남규는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철수야,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옥자를 봤어. 10년 만에. 철수의 표정이 굳었다. 뭐? 옥자를? 어디서? 거리에서 폐지 줍고 있더라고. 그것도 비 오는 날. 남규는 목이 메었다. 철수는 남규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잖아. 너도 증거 보고 그랬던 거고. 근데 철수야, 요새 내가 자꾸 생각이 드는 게 그 증거가 진짜였을까? 뭐? 화영이가 가져온 그 통장이랑 사진 말이야. 혹시 조작된 거 아닐까?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남규야, 그런 생각은 위험해. 지금 화영이랑 잘 살고 있잖아. 괜히 과거 들춰서 뭐해. 그래도 옥자한테 미안하면 돈 좀 보내줘. 그게 최선이야. 남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다음 날 남규는 철수를 통해 옥자에게 돈 봉투를 전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옥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이게 뭐야? 옥자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그 사람 돈이면 10원도 안 받아요. 가져가요. 철수는 당황했다. 아니, 옥자 씨. 그래도 이건 됐어요. 그냥 가세요. 옥자는 문을 쾅 닫았다. 철수는 남규에게 전화했다. 야, 남규야. 옥자가 돈 안 받는다. 뭐? 왜? 내 돈이면 10원도 안 받겠다고. 야, 그 여자 너한테 정말 화났더라. 남규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만도 하지. 그날 밤 집. 화영은 남규의 서재에 혼자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변호사 명함을 발견했다. 법무법인 정도? 이게 뭐지? 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명함 뒷면에는 남규의 필기가 있었다.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이 영감탱이가. 화영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갔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규에게 다가갔다. 여보, 응?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뭐? 화영은 명함을 꺼내 남규 앞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남규는 화들짝 놀랐다. 그건 당신 아직도 그 여자 못 잊었어요? 내 환갑날 그 여자 본 거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요. 화영아, 오해야. 그냥 오해? 그럼 왜 변호사를 만나요? 재산분할이 뭐예요? 화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방에서 민수가 나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화영은 민수에게 명함을 보여줬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변호사까지 만났대. 민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아버지, 설마 친모를 다시 만나시는 겁니까? 민수야,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망칠 생각이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하는 겁니다. 민수는 10년 전부터 옥자를 증오했다. 자신을 버린 엄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민수야, 내가 모르는 일이 전 더 들을 것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엄마로 인정 안 합니다. 제 어머니는 나와 영 한 분뿐입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남규는 주저앉았다. 며칠 후 며느리 서연은 시댁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 화영이 남편 민수와 자주 속닥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서연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랑 자꾸 얘기하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민수의 대답은 차가봤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서연은 동네 주민센터에 봉사활동을 핑계로 찾아갔다. 시아버지 남규가 그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에서 서연은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혹시 폐지 줍는 분 계세요? 아, 옥자 언니 말하는 거야? 그분 참 불쌍해. 10년 전에 남편한테 쫓겨나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 건물 관리하던 경리한테 싹 다 뺏기고 쫓겨났대. 그 여자가 지금 마누라라던데.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옥자 언니 천사 같은 사람인데 참 세상 불공평해. 서연은 그 할머니의 증언을 핸드폰으로 녹음했다.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 이게 정말이라면 시아버지가 잘못 알고 계신 거잖아.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 고는 민수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동네 소문일까? 새벽 2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시아버지 남규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남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서연아. 너도 잠이 안 오니? 네. 아버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혹시 옛날 아버님 첫 번째 부인분,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규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왜 물어보니?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폐지를 주우며 사신다는. 남규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서연아, 그 일은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남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10년 전에 화영이가 옥자, 그러니까 민수 친엄마가 돈을 빼돌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가져왔어. 나는 그걸 믿고 옥자를 쫓아냈지. 재산도 한 푼 안 주고. 그런데요? 요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 옥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주민센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옥자 언니, 그 양반 천사야. 10년 전에 남편 건물 관리하던 경리한테 싹 다 뺏기고 쫓겨났대. 남규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혹시 그때 증거라는 게 정말 확실했어요? 남규는 고개를 떨구었다. 화영이가 가져온 통장 사본이랑 사진이었어. 나는 그냥 믿었지. 혹시 그 통장 사본 아직 갖고 계세요? 아니, 다 버렸어. 화영이가 버리라고 해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 은행에 가서 10년 전 거래 내역을 뽑아보시는 게 어때요? 본인 명의면 가능하잖아요. 남규의 눈이 커졌다. 그래, 그 방법이 있지. 그때 화영의 방 불이 켜졌다. 서연은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화영이 거실로 나왔다. 여보, 무슨 얘기 그렇게 해요? 애들 깰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가 물 마시러 나왔길래. 화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규를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남규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화영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가요? 아, 병원 좀 다녀올게.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남규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에 앉은 남규는 직원에게 말했다. 10년 전 거래 내역을 뽑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 계좌시면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남규는 신분증과 도장을 건넸다. 잠시 후 직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여기 있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이에요. 남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커피숍으로 가서 하나하나 살펴봤다. 이건 10년 전 화영이 보여줬던 옥자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 하지만 실제 은행 기록을 보니 그 돈은 옥자가 인출한 게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계좌 주인은 나화영의 오빠? 남규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했다. 화영의 오빠, 나철호 명의의 계좌였다. 남규는 기억을 더듬었다. 화영의 오빠는 도박 중독자로 유명했다. 10년 전에도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다. 그럼 화영이가 다 꾸민 거였어? 남규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커피숍 테이블 위에 서류가 흐려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옥자야. 내가 뭘 한 거야. 남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남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후 3시 남규는 옥자가 사는 반지하 방 앞에 섰다. 손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옥자, 옥자야 나야. 남규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남규는 근처 슈퍼마켓으로 가서 물었다. 저기요, 옥자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옥자 언니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세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병원? 어디 병원이요? 골목 저 끝에 정형외과 있잖아요. 거기요. 남규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작은 정형외과 대기실에 옥자가 앉아 있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지친 표정으로 옥자가 고개를 들었다. 남규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왜 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뭐 하려고? 옥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남규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옥자 앞에 내밀었다. 이거 봐. 10년 전에 화영이가 보여준 그 통장. 그게 다 거짓이었어. 돈은 내가 빼돌린 게 아니라 화영이 오빠가 가져간 거였어. 옥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옥자야 내가 보상할게. 변호사랑도 상담했어. 재산 분할 다시 할 수 있대. 옥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보상?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나는 10년 동안 당신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남의 돈 훔쳐먹고 도망간 도둑년이래요.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미안해, 옥자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당신 때문에 아들도 잃었어요. 옥자는 일어나 병원을 나갔다. 남규는 그 뒤를 따라갔다. 옥자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싫어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옥자는 리어카를 끌며 걸어갔다. 남규는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규는 화영과 마주쳤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남규는 화영을 차갑게 바라봤다. 화영아, 너 내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 무슨 말이요? 10년 전에 옥자 통장 이야기. 그거 사실이었어? 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해. 사실이었냐고. 화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다. 당연히 사실이었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때 통장 내역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통장 사본 어디 있어? 그건 오래전에 버렸어요. 보관할 필요 있어요? 남규는 주머니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이거 봐. 내가 오늘 은행 가서 10년 전 거래 내역 다 뽑아왔어. 돈은 옥자가 빼돌린 게 아니라 내 오빠 계좌로 간 거더라. 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화영아,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화영은 순간 머리를 굴렸다. 여보, 그게 아니라. 그때 오빠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제가 좀 빌려준 거예요. 사모님 명의로 하면 이자가 싸서. 거짓말하지 마. 내 오빠는 도박쟁이잖아. 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요. 도박쟁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당신은 그 옥자랑 평생 가난하게 살 뻔했어요. 내가 당신 인생 바꿔준 거예요. 남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영을 바라봤다. 너 정말.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왜 싸워요? 화영은 재빨리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10년 전 일을 다시 들춰내면서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 여자가 뭐길래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요? 민수야, 너는 몰라. 내 친엄마는. 친엄마요? 저한테 친엄마는 없어요. 저를 버린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남규는 주저앉았다. 며칠 후 서연은 민수와 화영이 자주 만나는 것을 보았다. 거실에서 속닥거리는 모습, 남편 몰래 전화하는 모습, 뭔가 수상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화영과 민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어. 이러다 정말 그 여자한테 재산 넘길지도 몰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단 아버지 설득해서 건물을 제 앞으로 사전 증여받을 거예요. 상속세도 아끼고. 그래, 그게 좋겠다. 빨리 서둘러.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다음 날 서연은 시아버지 남규를 조용히 만났다. 아버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뭐니, 서연아? 어제 들었는데요. 시어머니랑 민수 오빠가 건물을 오빠 앞으로 증여받으려는 것 같아요. 남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생각엔 옛날 어머님한테 재산 안 가게 하려는 것 같아요. 남규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조심할게. 그날 밤 화영은 남규를 불렀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당신 요새 건강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상속세 때문에 나중에 민수가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민수한테 사전 증여하는 게 어때요? 세금도 아끼고. 남규는 화영을 빤히 바라봤다. 화영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당신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민수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신경 끄고 있어. 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여보. 그리고 화영아, 나 이제 진실 다 알았어. 1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화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나 버릴 거예요? 몰라.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옥자한테 보상은 해줘야겠어. 그 여자한테 돈 줄 거예요? 그래. 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화영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남편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겠어. 서연은 주민센터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옥자를 직접 만나볼 생각이었다. 주민센터 앞 공원. 아침 일찍부터 옥자가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옥자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젊은 여자를 보며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봉사활동 나온 거예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옥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폐지를 함께 묶기 시작했다.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고맙네요. 요새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었거든요. 무릎이요? 병원은 다니세요? 다니긴 하는데 약값이 부담스러워서 자주는 못 가요.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이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 화영이 말하던 그런 나쁜 사람일까?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10년 전 일 여쭤봐도 될까요? 옥자의 손이 멈췄다. 10년 전? 네, 들었어요. 남편분이랑 헤어지셨다고.
옥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일은 말하기도 싫네요. 괜찮으시면 들려주세요. 제가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옥자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돈을 훔쳤다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더라고요. 증거가 있었대요? 그렇대요. 근데 전 그런 적 없어요. 정말로. 전 평생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아들 민수도 키우고.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산 분할도 포기하라고. 전 너무 놀라서 그냥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죠. 아드님은요?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그때 28이었어요. 아버지 말만 믿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 민수가 친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폐지 주어서 근근히 살아요. 보증금 100만 원짜리 방에서.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지붕이라도 있으니까. 서연은 옥자의 거칠어진 손을 보았다. 한때는 부유한 건물주의 아내였을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폐지를 줍고 있다니. 어머님, 서연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다. 옥자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다. 어머님이라니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전 박민수의 아내예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옥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 아내라고요? 네. 저는 이서연이에요. 옥자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는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내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옥자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도 함께 울었다. 어머님, 제가 꼭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10년 전 기사를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화영의 오빠 나철호. 도박 중독으로 여러 번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10년 전에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잠적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럼 정말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었구나.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화영이 남규의 건물관리소에서 격리로 일하던 시절의 기록도 찾았다. 당시 여러 번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화영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이 사람,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서연은 시아버지 남규를 다시 만났다. 아버님, 제가 조사한 거 좀 보세요. 서연은 인쇄한 자료들을 남규에게 보여줬다. 화영의 오빠 전과 기록, 회계 감사 지적 사항, 그리고 10년 전 돈이 빠져나간 시기와 나철호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남규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버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한테 보상해 드려야 해요. 그래야지. 근데 화영이가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요, 아버님. 조심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화영은 민수와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민수야, 내 아버지가 점점 흔들리고 있어. 이러다 정말 그 여자한테 재산 다 넘길 거야.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건물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야 한다고. 근데 내 아버지가 안 들어. 어떡하지?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 아버지한테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해서 건강이 안 좋다고 좀 심각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겁먹어서 서둘러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사전 증여를 제안하는 거죠.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인감이랑 통장 위치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화영의 눈이 반짝였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옆 테이블에 서연이 앉아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남규는 화영의 권유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검진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네, 뭐가 안 좋은데요? 혈압이 상당히 높고 심장도 좀 무리가 가 있어요.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고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남규는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화영에게 말했다. 의사가 건강이 안 좋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화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그럼 이제 건강 생각해서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문제? 상속세요.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민수가 상속세 폭탄 맞잖아요. 지금 사전 증여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남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아직. 여보, 당신 건강이 안 좋다잖아요. 민수 생각 좀 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알아봤는데 사전 증여하면 세금을 60% 정도 아낄 수 있대요. 민수야. 아버지, 제가 건물 받으면 잘 관리할게요. 아버지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남규는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나타났다. 잠깐만요. 서연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아버님,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 결과는 그냥 관리하라는 거지 당장 위험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서연을 노려봤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안일인데. 나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지. 화영이 끼어들었다. 서연아, 내가 모르는 일이야.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넌 빠져. 안 빠져요.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서연은 남규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옛날 어머님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증여하시면 그분한테 보상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남규의 눈이 커졌다. 그 말이 맞았다. 지금 건물을 민수한테 넘기면 옥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방법이 사라진다. 그래, 맞아. 화영과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화영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이러다 일 다 틀어져. 서연이 그년이 자꾸 방해해. 어머니, 제가 서연이 설득할게요. 설득이 될 것 같아? 그년 눈빛 봤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일단 내 아버지 인감이랑 통장부터 확보해야겠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근데 지금 안 하면 우리 다 끝이야. 1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다 들통나면 나는 감옥 가고 너도 끝이야. 민수는 침묵했다. 화영은 계속 말했다. 민수야, 너 나 도와줄 거지? 엄마가 지금까지 너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양심이 조금 찔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연은 옥자를 다시 만났다. 어머님, 제가 조사한 거 있어요. 서연은 화영의 오빠 전과 기록과 회계 감사 자료를 보여줬다. 이걸 보면 10년 전 일이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어머님을 쫓아낸 거죠. 옥자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도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게. 어머님,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재산분할도 다시 청구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방법이 있을 거래요.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서연은 옥자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밝혀낼게요. 일주일 후 옥자는 변호사를 만났다. 서연이 함께 갔다. 변호사님, 10년 전 이혼할 때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기가 명백히 입증되면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증인, 녹음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연이 말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있어요. 시아버님이 뽑아오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승산은 있습니다. 옥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친 옥자와 서연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옥자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야.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근데 민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 오빠는 아직 몰라요. 제가 말 안 했거든요. 왜? 오빠가 시어머니 편을 들까봐 걱정돼서요. 오빠는 지금 어머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10년 동안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을 테니. 어머님, 제가 오빠 설득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저녁은? 아직. 같이 먹을까?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는 뉴스를 보다가 문득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후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응? 아, 친구 만났어. 무슨 친구?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대학 동기. 오랜만에 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다. 있잖아. 아버지 설득해서 건물 사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너도 좀 도와줄래? 서연은 숟가락을 놓았다.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원하시는지도 확인해야지.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은 왜 자꾸 반대해? 우리 가족 일인데. 나도 가족이잖아. 그리고 난 아버님이 후회하실까봐 걱정되는 거야. 후회? 무슨 후회?
서연은 말을 아꼈다. 아직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신중하게 하자는 거지. 민수는 짜증스럽게 일어났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 정말, 정말이야.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오후 남규는 옥자가 사는 반지하 방 앞에 다시 섰다. 손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편지가 들려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옥자가 문을 열었다. 또 왜 왔어요? 옥자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5분만. 옥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다. 남규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가구, 곰팡이 냄새, 추운 기운. 이 모든 것이 남규의 가슴을 찔렀다. 옥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다고요. 나 변호사랑 상담했어. 재산 분할 다시 할 수 있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옥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10년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옥자야. 남규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요. 보기 싫어요. 옥자야,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옥자는 고개를 돌렸다. 기회? 무슨 기회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재산을 돌려줄게. 건물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남규는 옥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옥자는 뿌리쳤다. 가요. 다시는 나 앞에 나타나지 마요. 남규는 일어나 문을 나섰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올랐다. 같은 시각 화영은 집에서 남규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인감과 통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책장 뒤 서랍 속 옷장 안. 구석구석을 뒤진 끝에 화영은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이거다. 하지만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화영은 여러 번호를 시도했다. 남규의 생일, 결혼기념일, 민수 생일. 모두 틀렸다. 제기랄. 그때 문득 생각났다. 10년 전 남규와 옥자의 결혼기념일. 화영은 그 날짜를 눌렀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인감, 통장, 그리고 남규와 옥자의 옛날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 화영은 사진을 찢어버리고 인감과 통장을 챙겼다. 그리고 금고를 다시 닫았다. 저녁 무렵 남규는 옥자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옥자가 폐지를 끌고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옥자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옥자야. 옥자는 남규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또 당신이에요? 남규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봐. 10년 전 은행 기록 전부 다 뽑아왔어. 이걸 가지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옥자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남규는 그대로 옥자의 리어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두 사람을 적셨다. 옥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내가 죽을 놈이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10년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 남규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내가 잘못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남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옥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옥자는 10년간 쌓인하니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바쳤던 남자가 자신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그것이 기쁨이어야 할까? 아니면 슬픔이어야 할까? 일어나요. 옥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창피하게. 옥자야. 일어나라고요. 남규는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었다. 나한테 사과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요. 법적으로 내가 받을 것 다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 그렇게 할게. 옥자는 리어카를 끌고 지나갔다. 남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남규는 화영과 마주쳤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온몸이 다 젖었네. 밖에 나갔다 왔어. 무슨 일 있어요? 남규는 화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화영아, 나 이제 결심했어. 무슨 결심? 옥자한테 재산 분할 해줄 거야. 법적으로 제대로. 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에 내가 옥자한테 너무 잘못했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어. 미쳤어요? 지금 그 말이 입에서 나와요? 화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우리 민수는? 1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살아온 나는? 화영아, 너는 10년 전에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옥자가 횡령했다고, 바람 폈다고. 그게 지금 중요해요?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중요하지. 너 때문에 옥자가 10년을 폐지 주우며 살았어. 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화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화영은 민수에게 긴급 전화를 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내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재산 분할 해주겠대. 뭐라고요?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다 끝이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 아버지 인감이랑 통장 확보했어요? 응, 오늘 챙겨뒀어. 좋아요. 그럼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다 인출하세요. 뭐, 그건 너무. 지금 안 하면 우리 다 끝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화영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게. 다음 날 아침 화영은 남규가 외출한 사이 은행으로 향했다. 손에는 남규의 인감과 통장이 들려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이 통장 전액 인출하고 싶어요. 신분증이랑 인감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영은 남규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건넸다. 직원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0분 후 화영은 수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제 끝이야.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평생 걱정 없어. 화영은 미리 준비해둔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다. 저녁 남규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화영은 보이지 않았다. 화영아,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다. 남규는 방을 둘러봤다. 화영의 옷과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게 무슨? 남규는 서재로 달려갔다. 금고를 열었다. 인감과 통장이 사라져 있었다. 안 돼. 남규는 급히 은행에 전화했다. 제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 직원의 대답. 고객님, 오늘 오전에 전액 인출되셨는데요. 뭐라고요?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인감이랑 신분증으로 처리됐습니다만. 남규는 주저앉았다. 화영이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었다. 화영이, 너.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화영이가 돈 다 들고 도망갔어. 민수는 놀란 척 연기를 했다. 네, 어머니가요? 하지만 남규는 민수의 눈빛을 보고 알아챘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너도 화영이랑 한패였어. 내가 다 알아.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아, 화영이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 서연은 남규를 부축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그래, 경찰. 남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다. 화영을 사기 및 횡령으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남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한 거지? 서연은 남규 옆에 앉았다. 아버님, 이제라도 바로잡으시면 돼요. 어머님한테 제대로 사과하시고 보상해 드리세요. 남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해. 일주일 후, 화영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추적당한 것이었다. 경찰서 조사실. 화영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0년 전 사기 행각, 그리고 이번 횡령. 전부 인정하십니까? 네. 화영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오빠 빚도 갚아야 했고, 피해자분께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화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같은 날 법원. 옥자는 남규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전 이혼 당시 사기에 의한 재산분할 포기였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은행 거래 내역, 화영의 오빠 전과 기록, 그리고 서연이 녹음한 화영과 민수의 대화.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에 의한 재산분할 포기가 명백해 보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옥자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온 옥자와 남규. 남규는 옥자에게 다가갔다. 옥자야,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옥자는 남규를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옥자야.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남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해. 그날 저녁 남규의 집.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씻고 와.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오늘 법원 판결 나왔지? 응. 어머님이 이기셨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TV를 켰다. 서연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오빠, 어머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싫어. 왜? 그냥 싫어. 나한테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다. 있잖아. 아버지가 건물 일부를 나한테 넘겨주시겠대. 그래. 응. 어차피 나도 아들이니까 상속받을 권리는 있잖아. 서연은 숟가락을 놓았다. 민수 오빠 그거 받을 거야? 당연하지. 내 권리인데.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어머님도 재산분할 받으셔야 하는데.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상관없어. 서연은 민수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했다. 다음 날
서연은 혼자 옥자를 만나러 갔다. 옥자는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어머님, 판결 축하드려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됐을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제 용돈 모은 거예요. 이게 뭐니? 3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당장 생활하시는데 보태시라고. 옥자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안았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한 달 후, 옥자는 재산 분할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 5층 상가 건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옥자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반지하 방을 벗어나 햇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이사한 것이다. 이사하는 날 서연이 와서 도왔다. 어머님, 새 집 정말 좋네요. 그러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살게 됐어.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지.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같은 날 저녁, 남규의 집. 민수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건물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얘기? 약속하셨잖아요. 건물 일부를 제게 넘겨주신다고. 남규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내 친엄마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또 그 얘기세요? 싫다고 했잖아요. 민수야,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10년 전 일은 다 오해였어. 그게 중요해요? 10년 동안 저를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화영이가 막았어. 내 엄마는 너를 찾고 싶어 했어.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믿을 수 없네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민수야, 건물 얘기나 하시죠. 언제 명예 이전해 주실 건가요? 남규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실망이다. 네, 너는 재산만 생각하는구나. 내 친엄마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도 없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건물은 못 줘. 내가 친엄마를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민수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날 밤 민수는 서연에게 화풀이를 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내 탓이 뭔데? 당신이 괜히 그 여자 편을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잖아.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민수 오빠 어머님은 그 여자가 아니에요. 오빠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세요. 닥쳐. 내 엄마는 나화영 한 사람뿐이야. 나화영은 사기꾼이에요. 오빠를 속이고 시아버님을 속이고 어머님을 쫓아낸 사기꾼이라고요. 민수는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손을 들다 말고 멈췄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도 그래요. 이혼하고 싶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이혼해요. 나는 오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화영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실에서 화영과 마주 앉았다. 어머니, 화영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민수야, 왔구나.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민수야, 미안해. 어머니가 욕심이 과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아버지는 저한테 화내시고 서연이는 이혼하자고 하고. 화영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내 친엄마 한번 만나봐. 네.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분을 쫓아낸 것도 너한테 거짓말한 것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해.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제발.
어머니 말 들어. 내 친엄마 만나봐. 그분도 너를 많이 그리워하셨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서 옥자를 찾아갔다. 옥자의 새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옥자가 나타났다. 누구세? 옥자는 민수를 보고 숨이 멎었다. 민수야? 어머니. 옥자는 민수를 안았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민수야. 엄마 아들. 우리 아들. 옥자는 민수를 안고 울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가 못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민수는 옥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어머니,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옥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수야. 근데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자주 보러 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서연을 찾았다. 서연은 친정집에 와 있었다. 서연아, 왜 왔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수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돈만 생각했어. 서연은 민수를 바라봤다. 정말 반성하는 거예요? 응. 오늘 친엄마 만나고 왔어. 그분이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았어. 그래요? 서연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변할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어머님 모시고 살아요. 우리가 모셔야 해요. 민수는 눈이 커졌다. 친엄마를? 네. 10년 동안 고생하신 거 우리가 보상해 드려야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최종 반전. 한 달 후, 옥자는 민수와 서연의 집으로 이사했다. 민수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남규도 초대받아 왔다. 옥자야, 밥 맛있니? 응, 서연이가 잘 만들었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다. 민수 오빠, 잠깐 나와봐요. 왜? 무슨 일이야? 나와요. 서연은 민수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기에서 민수와 화영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이제 끝났어요. 제가 그 늙은 여자 살살 구슬려서 건물 명의만 제 앞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럼 그거 팔아서 어머니랑 반 나눠요. 민수야, 서연이는? 서연이요? 걔는 바보라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잘 속이고 있어요. 녹음이 끝났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일주일 전 녹음이에요. 오빠가 구치소에서 화영이랑 면회할 때. 서연아, 오해야. 나는 오해? 오빠는 처음부터 화영이랑 한패였어요. 어머님 속이고 시아버님 속이고 나까지 속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가 옥자와 남규에게 녹음을 들려줬다. 옥자는 충격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이게 정말이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남규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이 자식아, 내가 이럴 수가 있니?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나가.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옥자와 남규는 더 이상 민수를 보지 않았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민수 오빠, 나는 이혼 소송할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어머님께 받을 미래의 상속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서연아, 제발. 법정에서 봐요. 서연은 옥자를 부축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옥자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나? 남규도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다 내 탓이야.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서연과 민수는 이혼했다. 서연은 민수의 미래 상속분에 대한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옥자는 남규와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만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남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럭저럭 살아. 옥자 씨는?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두 사람은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용서하는 법은 배웠다. 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다. 서연도 떠났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옥자의 아파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옥자가 마침 집에서 나왔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옥자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어머니, 용서는 할 거야. 근데 시간이 필요해. 너도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평생 반성하며 살게요. 옥자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옥자가 가끔 카페에 들렀다. 서연아, 장사 잘 돼? 네, 어머님. 다행히 손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 다행이다. 옥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본 마지막에는 이 대사를 넣어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